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지의 도시 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시골지입니다. 반갑습니다. 20대 때 무려 순자산을 거의 3억 원 이상을 달성하신 분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도 운영하시고 투자자로도 활동을 하시고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보수입도 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처음에 모으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일을 했다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을 할 때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좀 컴퓨터 쪽으로 특성화고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내신 잘 따서 대학 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진학을 했는데 이제 막상 고3 때 여러 기업에서 공채도 뜨고 특채 이런 것도 있고 호기심에 일단 써보자 라고 했던 게 지금 회사였고 운이 좋게 합격이 된 거예요. 아, 그 첫 회사를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중간에 다시 또 대학을 가시지 않으셨어요? 대학을 간 거는 이제 회사를 병행하면서 가게 됐어요. 아니, 모든 걸 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신 거네요? 이게 와, 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보면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돈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20살 때 회사 입사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공부를 해야겠다. 남들이랑 놀 시간을 줄였죠. 왜냐면 내가 당장 모자라니까. 그랬더니 돈은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더라고요. 아, 뭐야, 결국 공부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테크든 뭐 투자든 다 공부가 베이스거든요. 맞아. 근데 그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특히 20대는 본업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본업이 먼저 제대로 됐을 때 딴 쪽으로 눈을 돌려볼 수 있거든요. 맞아. 본업이 좀 안정적이어지고 대학도 졸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는 거예요. 회사랑 대학을 병행할 때는 진짜 바쁘게 살았는데 이 대학이 없어지니까 이 시간에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저는 항상 시간이 남을 때 내가 뭘 했는지 물질적으로 남길 수 있는 거,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남기고 싶어 했어요. 하도 20대, 30대들이 유튜브에 빠져들길래 아, 나도 해봐야겠다. 유튜브 한다고 친한 애들한테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요즘 레드오션 아니냐고. 막 결국 지금 이렇게 1년 지나서 보니까 저는 10만 유튜버가 됐는데 그 친구들은 그 자리거든요. 주위에 막 이것저것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고 싶으면 그냥 시작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직장 생활에서 약간 여유가 있다. 조금 숨쉴만하다. 라고 했을 때 기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특히 또 추천드리는 게 저는 사실 재테크 유튜버가 되긴 했지만 제 업무랑 재테크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좀 공부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거든요. 근데 본업이랑 관련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다닌다, 증권사에 다닌다, 아니면 내가 뭐 개발자인데 코딩 관련해서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나도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유튜브 시작할 때 애초에 이게 돈이 될 거다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뭔가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뒤늦게 와서 보니까 자기 본업이 제대로 됐으면 그 본업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진짜 많구나. 당장 부수입이 목표가 아닐지더라도 그냥 내 인생이 이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내가 그때 뭐 했지? 라고 생각하면 안 떠오르거든요. 뭐 유튜버가 아닐지라도 뭐 블로그 아니면 카페 이런 거 해보시는 게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뭐야, 결국 뭐 SNS 하라고?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어느 곳에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것들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순간부터 수익까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투자도 하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하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여기 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저는 일단은 시작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키웠을 때 퇴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퇴사하고 내가 컨텐츠 만들 게 오히려 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면 직장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퇴사하고 뭘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내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 자꾸 그거를 걷어차고 다른 데서 찾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출근길에 셔틀 타거나 지하철 타고 오잖아요. 그때도 사실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컨텐츠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어요. 점심시간에도 남들 뭐 커피 마시러 갈 때 아니면 좀 한가할 때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 할 수도 있는 거고 은근히 우리가 시간이 많은데 자꾸 이제 회사에서 시간이 나면 커피 마시러 가거나
친구들이랑 막 상사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가지고 유튜브 아니면 뭐 클래스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위에 없다고 그냥 회사 생활만 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바깥에서 찾아보는 방안도 굉장히 많다는 거. 다 완전 포기하고 나오기에는 사실 저는 육아휴직 복직할 때 회사에서 저를 이제 받아주지 않아서 타입안으로 이제 못하게 된 거지만 저도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무조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부수입을 테스트를 해봐라. 테스트를 했는데 한 6개월, 1년 운영해 봤더니 얘가 약간 괜찮아 보여. 성장성도 있고 실제로 수입도 좀 나오고 있어. 조금 더 하면 내 월급보다 얘가 더 벌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때는 솔직히 고민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쓰시는지 조금 팁이 있다면?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아침 5시에 일어나요. 다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미라클 모닝 한다니까. 제가 막 5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피곤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녁 10시에 자다 보니까 항상 하루에 7시간은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한 밤 10시만 되면 자꾸 쓸데없는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뭐 인스타 보고 그러다가 인플루언서들 막 계속 팔로우하면서 어디 갔었네 막 이래. 시간 다 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때 자고 나면 새벽 5시쯤은 다 자고 있으니까 조용해요, 세상이. 그때 유튜브도 할 수 있고 투자 공부도 할 수 있고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미라클 모닝 해보니까 다 좋은데 재미있는 일들은 항상 밤 10시 이후에 일어났다. 근데 재미있는 일들에 굳이 관심 안 가져도 내 인생이 재밌어지거든요. 이렇게 사니까. 돈도 모이고 막. 또 회사 다니면은 근로소득도 있고 또 이제 유튜브 이런 거 하면은 뭐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잖아요. 수익이 2배가 돼요. 굳이 퇴사를 할 이유도 없다 사실.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근로소득보다 유튜브나 네. 여러 또 부수입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큰지. 왜냐면 네. 아직 좀 더 작아서 아직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더 큽니다. 어머, 회사 소득보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커요. 그런데도 회사 생활을 꼭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안 가잖아요.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 10시, 11시에 일어나도 되고 11시부터 뭐 편집을 해도 충분히 이제 저녁까지 완성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 일단 아침 뭐 8시부터 6시까지는 무조건 회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다른 걸 최적화해서 여기에 쑤셔 넣는단 말이에요. 완전 대공감. 진짜 이 회사 그만두면은 시간 되게 많아서 많은 걸 할 것 같지만 내 생각만큼 스케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확실히 짧은 시간에 확 몰입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시간을 진짜 허튼데 안 쓰고 진짜 정말 알차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늘고 뭐 내가 가진 지식들도 늘고 단점이 없어요, 요거는. 또 자기 전까지 한두 시간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아니면 뭐 책도 읽고 다른 사람들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런. 뭐 하나 빠졌잖아요. 데이트도 하시잖아요. 그거 왜 빼요? 데이트는 주말에 뭐, 아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아까 미팅하다가 얘기하는데 이렇게나 바쁘게 사는데 데이트까지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데이트도 안 하는데 돈도 안 모으고 지금 공부도 안 한다 하시는 분이 뭐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돼. 또 데이트도 제가 뭐 투자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채널 쪽에도 관심이 있고 하니까 남자친구를 만나도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시간을 쓰더라고요. 물론 같이 있어서 즐겁긴 하지만 우리의 뭐 미래 커리어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 그 데이트 생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임장도 다니시더라고요. 아, 데이트 맞아요. 삼아서 맛집 저기 가보자 하면서 가시고. 결국에는 내가 그냥 회사 생활만 하는 것과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이제 보이잖아요. 그걸 해봐야만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뭐 시야도 넓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누굴 만나든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야. 맞아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또 만나게 돼. 저는 이제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주말에 맨날 누워서 그냥 뭐 남들 유튜브 보고 아니면 인스타 보고 그랬거든요. 되돌아봤을 때 자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한테 남은 것도 없어. 블로그라도 시작해보고 유튜브라도 시작해보고 뭐 데이트를 가든지 하니까 남는 게 있어요. 아 그럼 뭐 언제 쉬어요? 잠 자잖아요. 저녁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잠 자잖아요. 아니 혹시 그런 주세요? 잠은 죽고 나면 평생 자요 뭐 이런 거요? 그럼요. 아니 근데 주말에 뭐 데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결국 다 쉬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지만 제 친구들은 11시, 12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7시, 8시까지 내 할 거 하고 8시부터 친구들 만나기 전 한 3시간, 2시간 동안 또 나 혼자 쉴 수 있는 거예요. 막 빡세게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있지만 열심히 할 때는 진짜 열심히 압축해서 하고 놀 때는 진짜 방구석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다. 다 쉴 거 쉬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부동산도 하시고 네. 주식도 그쵸? 네. 하시고 투자에는 사실 시간을 많이 쏟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미국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편인데 애초에 이제 미국 그래프가 우상향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기업들 몇 개만 넣어놔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단타를 치지도 않고 하루에 한 번? 한 10초 보는 정도? 투자에 대해서는 요즘은 시간 투자가 전혀 없고 돈을 알아서 지금 벌고 있다. 혹시 네. 미국 주식이면 주식 ETF? 주식도 하고 ETF도. 진짜 시가총액 한 10위 안에 드는 것들 위주로인가요? 네, 거의 그 정도. 막 애플이나 마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치. ETF도 하세요? 네, ETF도요. 어떤 거 하세요? 배터리죠. 그래서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어때요? 작년부터 코로나 덕분에 장이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파란불은 없는 것 같아요. 오, 대단하다. 그럼 부동산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거의 수익으로만 1억 넘게 버셨다고. 아니,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저도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어른들, 30, 40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 인간관계를 잘 하셨구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엿듣는 거죠. 저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저도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유튜브로도 좀 찾아보고 또 이제 책도 좀 많이 보고 하니까 제 집 근처로 좁혀서 봤더니 저평가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저는 투자를 했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이 좀 나서 근데 저평가라는 거는 네.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예산이 있잖아요. 그치. 뭐 내가 10억이 있으면은 서울도 보고 그럴 텐데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예산별로 내가 살 수 있는 곳들을 정리를 해요. 대신 저는 항상 고집하는 게 초역세권만 봐요. 근데 그 역세권이라는 게 메이저선들, 뭐 신분당선 아니면 2호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면서 내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정리하면은 일단 예산 때문에 정리가 어느 정도 돼요. 네. 자체적으로. 네, 네. 어쩔 수 없이 돼요. 좀 저렴한 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긴 왜 저렴할까 해서 그 집 근처 가보고 하다 보면은 결국 내 마음에 가장 드는 데가 있어요. 그걸 사면 됩니다. 그럼 나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궁금한 게 평소에 그 월급 관리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세요? 애초에 제가 비용이 들어갈 게 거의 없어요. 남들이랑 노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친구만. 그리고 남자친구도 거의 이제 남친이 한 번 사주면 제가 한 번 사주고 그러니까 그냥 각자 밥 먹는 느낌으로 필요한 식비만 나간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 풋풋하게는 무슨 약간 10년차 사귀는 거 그런 느낌인데요. 그냥 쓸데없는데 돈만 낭비를 안 해도 돈은 모입니다. 그죠. 가계부 굳이 안 써도 내가 관리할 수 있으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라는 게 여러분들 넷플릭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술 먹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옷 사는 거 이런 것만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 지금 한 달 생활비 혹시 얼마 정도 쓰세요? 저는 한 4, 50만 원 정도 써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제가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나오고 또 회사 셔틀이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건 아니던데. 네, 저는 그죠? 이제 혼자 사는데 뭐 알뜰폰을 쓴다든지 이런 고정 지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 지출이 좀 적더라고요. 아니 관리비만 해도 꽤 나가는데 4, 50만 원이면은 진짜 이거는 본받을 점이긴 하네요. 아유, 근데 영광입니다. 친구들은 있으신 거죠? 아예 안 만난다고 근데 지금 카톡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제가 8년 차다 보니까 애들이 돈을 좀 어느 정도 모았어요. 어떤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4명이서 모였거든요. 저 빼고 다 차가 있는 거예요. 야, 너네 부럽다. 너는 차가 있네? 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야, 너는 집이 있잖아. 우리 3명 차 합쳐도 너 집만큼 못해. 그 말을 들으니까 잘했다 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진짜 자산에 투자하신 거네. 그죠. 그죠? 지방에 살고 그러면 차가 물론 필수겠지만 사실 수도권에 살면은 대중교통이 진짜 잘 돼 있잖아요. 굳이 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향후에 좀 더 많은 자산? 불리기 위해서 개인적인 목표나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좀 상가 투자나 상가 경매 투자 그리고 법인 이런 절세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 좀 해주면 좋겠다. 옛날에는 뭐 책을 읽고 혼자서 공부를 했다지만 요즘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진짜 유튜브 검색창에 상가 투자만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미 관련된 컨텐츠가 100개가 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조회수 많은 거 위주로 아니면 구독자 수 많은 거 위주로 좀 보거든요. 그것들만 사실 다 봐도 일주일이 넘어가요. 유료 강의도 물론 많이 듣잖아요. 근데 유료 강의를 듣기 전에
무료에도 충분히 배울 게 많다. 근데 자꾸 이제 핑계 대면서 안 보고 유료 강의만 찾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무료 강의를 일단 다 봐보시고 내가 어떤 곳에 더 공부하고 싶은지 세부적으로 좀 정해져요. 그걸 보다 보면은. 그럼 이제 그것과 관련된 유료 강의를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시골지님처럼 시간과 커리어와 돈 이 세 가지 모두를 잡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일단 시골주의 도시 생활을 극복하시고요. 저라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볼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본업이 있을 텐데 본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가 좀 잘 나가는가?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를 먼저 보시고 맞아. 저 회사 3개나 망했거든요. 그거 잘 봐야 돼 진짜. 우리가 사실 뭐 재테크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결국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본업부터 챙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업이 먼저 제대로 생각이 된 후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돈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뭐 투자, 부동산 아니면 내가 가진 본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걸로 돈을 벌지 예를 들어서 부수입을 늘릴 거야. 그러면 내 본업에 뭐가 있고 이 본업으로 돈을 벌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게 정 안 되면 요즘 스마트 스토어도 많고 뭐 주식도 많고 뭐 부동산도 있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당장 뭐 사업자 이런 거는 낼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주식은 주식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당장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청약을 공부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쫙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관심이 가는 거 그거부터 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골지님이 무려 청약에 2번이나 당첨된 이력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물론 다 계약으로 뭐 하진 않으셨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진짜 이 복을 청약 당첨자라. 운이 있는 사람 옆에 가야 계속 운이 또 따라온다니까요. 저 진짜 이거. 공감되는 게 결국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물론 노는 것도 쉽고 편하지만 결국 가만히 있게 돼요. 좀 더 발전적이고 성과를 이룬 사람들 곁에 있으면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지고 내가 뭐라도 하게 돼요. 주위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얘기 많았어요. 구독자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시골지님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올해 저희 다들 부잣길 걸읍시다. 파이팅! 청약의 기운을 우와! 오 너무 잘 됐어요.